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25강입니다. 25강의 제목은 학자들이 입증한 행복의 공식. 학자들이 입증한 행복의 공식이 25강의 제목입니다. 긍정심리학 학자들이 연구한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공식은 많은 학자들의 후속 연구에 의해서 완전히 입증이 됐어요. 그건 정말로 맞다라고 학계에서 완전히 입증이 된 그러한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행복 방정식을 저렇게 나타내면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기에 연구한 학자는 저렇게 소나 루버머스키 교수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기에는 행복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긍정심리학 학자들 뿐만이 아니고 수학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비율을 그렇게 연구해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공식에서 H는 용속적인 행복 수준을 말합니다. 행복 수준은 용속적인 행복 수준이 있고 순간적인 행복 수준이 있습니다. 그 용속적 행복 수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불쑥 솟구쳤다 사라지는 단순하고 그러한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느껴지는 행복 수준이 그 행복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러한 행복 수준이지, 순간적으로 그냥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적 행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행복 수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찬사, 이쁜 꽃, 또는 안마를 받는 거, 코미디 영화를 해가지고 하하 웃는 거, 새로 산 브라우스, 그러한 선물 받은 어떠한 핸드백,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 이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는 여행 등등 굉장히 많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순간적인 행복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적인 어떤 행복의 수준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나 안마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쾌락의 늪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쾌락의 늪에 어떤 예를 들면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면 기대치는 또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한 5억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건데 했는데 실제로 5억을 벌어보니까 10억, 20억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과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학자들은 쾌락의 늪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큰 성공을 이룬 뒤에는 또다시 더더욱 큰 것을 바라게 되는 식으로 그렇게 끝없이 되풀이 되는 그러한 쾌락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주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먹고 싶은 게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정말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먹고 싶은 것이죠. 저도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먹어버리면 10개도 그냥 먹습니다. 그렇게 H는 어떤 영속적인 행복 수준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S는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 즉 우리가 유전자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사실이죠. 우리의 유전자가,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나의 행복을 너무나 좌우하고 있다. 저기는 꼭 유전적인 특성도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았던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행복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쌍둥이들의 성격 연구를 한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비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쾌하고 어떤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어떠한 그러한 쌍둥이들이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란성은 또 틀려요. 영국의 에든버러대 웨이스 교수가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확인을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 약 900쌍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래서 각각 다른 부모에게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행복도를 측정하니까 굉장히 비슷하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달랐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성향이 50% 정도 그 사람의 행복도에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입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쌍둥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입양아의 성격은 양부모보다도 친부모에 가깝더라. 결국 성격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도 별로 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행복 자동 조절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온도 조절기의 어떤 자동 조절기와 비슷하게 어떤 엄청난 행복을 느끼다가도 다시 또 자신의 이미 설정된 행복 범위, 그게 이제 본래의 자신의 행복도로 돌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약 250억 원의 일리노이 복권에 당첨된 이혼녀 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당첨되니까 온 세상을 다 얻었는데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아주 너무 기뻤죠. 그래가지고 방 18개짜리 새 집을 구입하고 명품 옷들을 막 구입을 하고 최고급 승용차도 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을 명문 사립학교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막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기분이 계속 가라앉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병원에서 만성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 250억 원의 엄청난 그런 복권에 당첨된 그러한 사람, 그리고 너무나 기뻐해 가지고 자신이 그냥 온갖 걸 그 돈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우울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 병원에서 만성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을 정도라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가면 다시 되돌아오더라, 자신의 행복 수준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 거액의 상금 걸린 복권에 당첨된 22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은 더없이 행복하다가 늘 이전의 행복도로 되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행복 자동 조절기,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행복 자동 조절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행복한 일에만 행복 자동 조절기가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도 또 똑같이 행복 자동 조절기가 작동해 가지고 그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 전 상태, 행복 자동 조절기가 그렇게 그 전 상태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건 또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고로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된 그러한 사람들도 그 몇 년이 지나면 이들의 평균 행복도는 그냥 사고를 당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조금 낮을 뿐이더라. 큰 차이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신마비 환자들 가운데 84%가 자신의 삶을 그냥 보통이거나 또는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이 끝내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적응하는 일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로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또는 7년이 지난 후에도 일반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우울하고 불행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난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이 지난다면 저분들도 물론 이제 어떤 상당 수준 회복이 되겠지요. 자, 공식 중에 C 가운데 C는 삶의 상황, 컨디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외적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건강, 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합해도 1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이 개선되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게 뭐 돈이나 건강 같은 거, 또는 이제 나이, 뭐 결혼 여부, 또는 사회생활 하는 거, 일하는 거, 또는 어느 정도 교육 수준, 그날의 날씨, 뭐 또는 인종, 성은 남자냐 여자냐라는 성, 또는 종교, 또는 여기에서 이제 이 긍정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정정서, 이러한 어떠한 삶의 상황들이 우리 대부분은 조금만 개선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죠. 특히 돈 문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외적 환경을 다 합해봐야 1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돈 문제가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돈만 벌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가 넘어가면 생활 만족도와 부는 큰 상관관계가 없어졌더라는 것이죠. 조사 대상국 약 40개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중국이나 인도, 1인당 이제 국민소득이니까 중국이나 일본, 나이지리아 국민의 어떤 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높더라,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주 부자 나라는 일본의 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게 여러 수많은 학자들이 수도 없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 돈과 행복도 조사 결과의 결론은 우리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 그 자체보다는 돈이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는 행복을 저해한다. 내가 내 삶에서 돈을 너무나 아주 큰 비중,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삶에서 돈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제 아무리 많아져도 자신의 소득은 물론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삶에서 늘 부족함을 느낀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V가 있죠. V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 환경. 그걸 이제 내적 환경인데, 그건 내가 어떤 하는 행동, 실천, 이런 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뭐 과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성, 희망, 현재의 어떤 몰입을 통한 어떤 행복, 이러한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또는 습관,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향수하는 게 결코 아니다. 스포츠, 예술가와 같이 땀과 노력, 인내,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행복은 자신이 쟁취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습관을 들이냐가 바로 영속적인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온 이미 설정된 행복, 즉 우리가 유전적인 어떤 성향,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50%가 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삶의 상황,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 나이, 이런 것들은 또 외적인 환경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건 다 합해봐야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자발적인 행동,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어떤 땀과 노력, 인내 또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선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행동, 우리가 활동이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라는 어떠한 그러한 행복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복의 수준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과 활동과 습관인데, 활동과 습관은 대부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복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활동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행복 인생 수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저렇게 자발적인 우리의 행동, 활동과 습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행복도를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 해도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핵심 슬로건이라는 거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강은 학자들이 입증한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강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